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영역 내신 9등급제인데요. 일반 과목은 9등급제 내신이 산출됩니다. 내신 9등급제는 해당 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석차 백분위를 활용해서 과목별 석차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줄을 세우겠죠. 줄을 세워서 석차 백분위를 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상위 4%가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등급은 7% 정도 되니까 누적 11% 정도가 되겠죠. 누적 11%가 2등급, 누적 23% 3등급, 누적 40% 4등급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위 4%는 9등급, 또 누적 한 11% 정도가 8등급, 이런 구조가 내신 9등급제다.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석차 한 4등 정도가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5등부터 11등 정도가 2등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동점자가 나오면 중간 석차를 적용합니다. 중간 석차는요, 동석차가 나온 그 학생에서 1을 뺀 걸 2로 나눠서 그 해당 석차를 더하는 이런 식이 중간 석차다. 예를 들면 100명이 시험을 본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이 나왔다. 7명이 나오면 자, 동점자 명수 7이죠. 7에서 1을 뺀 걸 2로 나눕니다. 7에서 1을 빼면 6이니까 2를 나누면 3이 되겠죠. 거기 2를 더하면 4등이 됩니다. 4등이면 자, 1등급 100명에서 4%면 4등까지죠. 4등이 되기 때문에 7명은 모두 1등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점 맞은 학생이 이번에는 8명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볼까요? 자, 8명에서 1을 뺍니다. 1을 빼면 7이 되겠죠? 7을 2로 나누면 3.5가 될 거고 3.5에 1을 더하면 4.5가 되죠. 자, 1등급은 4%니까 4등까지인데 4.5가 돼버렸으니까 4를 넘게 되죠? 넘게 되면 1등급은 사라집니다. 전부 8명 모두 2등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동점자가 많으면 중간 석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위 등급이 사라지고 다 밑으로 간다. 이것이 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상위 등급을 사라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상위 등급이 사라지지 않게끔 할 텐데, 어떤 과목에서 만점자가 많이 나왔다. 100점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1등급이 사라지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수능의 구조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위 등급을 줍니다. 상위 등급을 주고 하위 등급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수능의 경우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은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체육 예술국가인데요. 예술국가 같은 경우에는 등급 산출을 하지 않고요. 성취도 평가로서 A, B, C 3단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정해 놓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이라면 한 80점 정도를 A, 60점부터 80점 정도를 B, 또 60% 미만,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60점 미만이겠죠. C, 이렇게 해서 성취도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로선택 과목인데요. 진로선택 과목은 내신 석차를, 그러니까 9등급 내신 석차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성취도를 산출해서 대학으로 갈 때 성취도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읽기라고 하는 진로선택 과목이 원점수가 95점, 평균 70점, 성취도 A, 수강자 수, 이런 식으로 대학으로 가고요. 성취 비율을 적게 돼 있어요. A를 받은 학생이 몇 프로이고 B가 몇 프로이고 C가 몇 프로이다. 이렇게 선출해서 성적표가 대학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성취도니까 예를 들어 90점이 A고 뭐 80점이 B고 이렇게 해놓고 시험을 냈는데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A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서 대학으로 간다. 이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평가제인데요. 성취평가제와 등급의 차이는 뭐냐? 등급은 석차 백분위로 줄을 세운 다음에 상위 4%, 11% 이렇게 자르는 것이 등급이라면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서열로 따져서 석차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90% 이상,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이제 90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90% 이상은 A, 80에서 90 사이는 B, 70에서 80은 C 이렇게 성취도를 정해놓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이 예를 들어 100명 중에 5명이 나왔다. 그럼 5명이 A가 되는 것이죠. A가 되는 것이고 80에서 90 사이가 10명이 나왔다. 그럼 10명이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성취율을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텐데 이 시험 문제가 좀 쉬워지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이 상위 성취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험 문제 어려워지면 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성취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서에 따른 평점 교과목의 성취도 표시인데요.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과학 실험은 이제 성취도로 표시가 되고요. 또 체육이나 예술 교과군, 이것은 이제 일반세 과목이지만 역시 성취도로 표시가 되고요. 또 보통 과목의 진로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성취도로 표시가 되는 것은 이제 생활기록부상에 등급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 A, B, C가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취율은 학교가 이제 미리 정합니다. 미리 시험 보기 전에 정하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이 시험의 경우는 몇 프로 이상이 A고 몇 프로가 B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합니다. 미리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문제의 난도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어떤 공부 준비도에 따라서 A, B, C 인원은 각 시험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것이 성취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어떻게 기록? 자, 공통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편차, 그리고 5단계 성취도, 수강자 수, 성차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보통 과목은요. 그런데 과학탐구 실험, 이 과목은 성취도가 3단계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이 과목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죠. 산출돼서 이것이 바로 이제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 대신에 성취도 ABC 3단 평가로 된다. 아까 그 3단 평가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일반적 과목의 예술 체육이죠. 여기도 3단계의 성취도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공통 과목과 똑같이 이제 5단계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이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3단 평가죠. 3단 평가의 성취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양 과목은 PF죠. PF. 이수를 했는지 이수하지 않았는지 이런 정도만 생활기록부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교과가 있는데요. 전문교과는 주로 이제 특목고에서 사용하는 과목인데 이제 이 과목의 경우도 일반고에서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사용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교과와 똑같이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성취도 5단계고 수강자서와 석차 등급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특성화고 전문교과 2는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성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이제 선택 과목을 운영하다 보면 선택 인원이 적은 과목이 있어요. 적은 과목. 13명 이하인 과목이죠. 13명 이하인 과목은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요. 석차 등급 있는 부분에 점이 하나 딱 찍힙니다. 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수강자 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학교 간 통합교과로 하는 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고 다만 수강자 수만 산출되고 또 3단계나 5단계, 이건 이제 과목에 따라 다르겠죠. 성취도가 표시가 된다라는 것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상에 석자 등급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취도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업 시간에 대한 기록이죠. 수업 시간에 대한 기록을 선생님이 관찰했다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교과 등급에 의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를 했다거나 토론, 발표, 또한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장으로 서술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제 질문 중에 내신 몇 등급이면 어디 가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내신 등급을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전 과목을 다 기록을 하는데요.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선생님이 뭐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어떤 참여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좀 잘 나타낸다면 이것이 좀 좋게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요. 교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관찰한 학생의 모습을 작성해 주는 부분이고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과 성적은 수치로만 어떤 교과 성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학생의 우수한 이런 부분들도 교과 세특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과 세특을 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Z 점수인데 이 Z 점수는 생활기록부상에 나타나는 점수는 아니고요. 대학이 이 Z 점수를 사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Z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나? 자, 서로 다른 과목의 성적이 가지고 이제 비교할 때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영어는 90점을 맞았고 수학은 50점을 맞았다면 누가 더 잘한 건가요? 그러니까 영어 100점 맞은 영어를 잘한 건가요? 50점 맞은 수학을 잘한 건가요?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100점 맞았지만 평균이 90점이야. 이럴 수 있겠죠. 수학은 50점 맞았지만 평균이 10점이야. 이렇다면 수학을 더 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점수가 Z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A 학교의 학생이 원점수가 80점, 또 A 학교의 평균이 50점, 80점 맞았는데 평균 50점인 거고요. 또 B 학교의 어떤 학생은 원점수가 90인데 평균이 70이야.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더 잘한 거냐?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평균을 딱 주면 평균 대비해서 본다면 원점수는 낮지만 이게 더 평균 대비해서 점수가 더 좋게 더 시험을 잘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Z점수다. 그럼 이 Z점수를 사용해서 두 학생의 점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점수는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것이 이제 Z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구라는 학생이 90점이고 평균이 70이라면 90에서 70 빼면 20이 되죠. 20을 표준 편차 14.8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충 얼마가 나오나요? 대충 1.35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1.35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영이라는 학생이 원점수 80, 평균 50이니까 80에서 50을 뺀 걸 16.1로 나누는 거죠. 16.1 나누면 대충 1.83? 뭐 이 정도 나오나요? 1.86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치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잘했나요? B 학교의 선영이라는 학생이 더 좋다. 이것이 이제 Z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과 영역은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과 이제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이 있고요. 그것이 대학으로 갔을 때 대학이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등급을 반영할 텐데요. 진로선택 과목처럼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은 대학별로 성취도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